엄마가 남겨주신 마지막 돈 인출해야겠다. 띠링. 잔액 10만 원 인출하시겠습니까? 남자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얘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서울 도심 한복판을 달리던 회장님의 스마트폰에 붉은 경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차 돌려 당장. 좌표 찍어. 회장님은 수조 원이 걸린 투자 회의장으로 가전 중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아이는 돈을 인출하고 바로 옆 편의점에 들어가 꽁꽁 언 손을 녹이고 동생과 어묵 하나를 사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은 검은색 벤츠 열대로 막히고 수십 명의 경호원이 남매를 포위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자신이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회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와 남매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어요? 단돈 10만 원이 불러온 재벌가의 비상사태.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과 행복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하의 한파가 서울 변두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골목길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12살 민준이 3살 서아를 낡은 포대기로 업고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고열에 시달리며 민준의 등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파. 서아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서아의 이마를 만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조금만 참아. 오빠가 약 사줄게. 민준의 손바닥이 서아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멀리서 깜빡거렸습니다. 민준이 편의점 앞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섰습니다. 엄마.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세상을 떠난 엄마 서윤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서 가슴 아픈 목소리로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이 통장에서 돈을 뽑으면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비밀번호는 너 생일이고 꼭 기억해둬.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있어요? 그래, 있단다. 엄마가 잘못해서 헤어져 살게 된 거지만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민준이 그때의 엄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꼭 약속하라고 했던 엄마였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간 민준은 ATM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이 추운 날 아기를 업고 다니네. 괜찮아?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만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통장을 기계에 넣고 엄마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입력했습니다. 제발, 엄마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길.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에서 차가운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내 생일이라고 했는데. 민준이 다시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확인하며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신호음이 울리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잔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0만 2천 원. 민준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출금이겠네. 민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대형그룹 본사 지하 관제실에서는 15년간 잠들어 있던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사이렌이 돌아가며
관제실 전체가 비상등에 휩싸였습니다. 최고 비상체계 가동됩니다. 관제실 직원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일제히 붉은 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 계좌 인출 감지, GPS 추적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보고했습니다. 추적 완료. 서울 변두리 24시간 편의점입니다.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아이 2명이 확인됩니다. 관제실장이 즉시 빨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 긴급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열 가드 프로토콜이 발동됐습니다. 대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 회장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딸 서윤을 생각하며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장의 전화를 받은 순간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 아가씨의 비상계좌에서 인출이 발생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윤이가 살아있다는 뜻인가?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 2명이 확인됩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즉시 3개 팀 모두 출동시켜. 나도 당장 나간다. 강 회장이 코트를 집어입으며 외쳤습니다. 비서가 놀라며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지요? 차를 준비해. 1분 1초가 급하다. 강 회장이 문을 향해 급하게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함께 대기시켜. 최고의 의사들로. 편의점에서 민주는 10만 원 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돈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돈을 집어들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껴서 쓸게요. 고마워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야, 이제 먹을 것도 사고 약도 사러 가자. 금방 나을 거야. 민준이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민준이는 우선 어묵 2꼬치를 샀습니다. 뜨거운 어묵을 호흡으로 동생에게 먼저 주고 자신의 어묵을 따뜻한 국물과 함께 한 입 먹은 순간 그때 편의점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은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우며 달려오는 수십 대의 검은색 벤츠가 보였습니다. 뭐지? 저게 다 뭐야? 민준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카운터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영화 촬영하나? 편의점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거 진짜예요? 누가 혹시 저 잡으러 온 거 아니죠? 민준이 겁을 먹고 물었습니다. 검은 벤츠들이 편의점 앞에 일렬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차, 뒤차 할 것 없이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렬했습니다. 차 문들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편의점 입구를 둘러쌌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꼭 안으며 편의점 안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무서워. 저 사람들이 왜?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야, 혹시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니?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경호원들이 일제히 편의점 안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경호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뜨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나를 도련님이라고?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잘못 온 거 아닌가요? 편의점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렬 중앙의 가장 큰 벤치에서 강 회장이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편의점 문을 열고 급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본 순간 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서윤아.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죽은 딸 서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희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가 서윤이 내 손주들이구나. 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통장을 꼭 쥐고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세요? 엄마가 말한 그 할아버지? 그래, 맞다. 할아버지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이 아이들을 향해 두 손을 벌렸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안은 채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했어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15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네. 편의점 사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강 회장의 품에 안기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아도 열기에 지쳐 강 회장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많이 아파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아의 이마를 만져보며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뜨거워?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강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즉시 전용 의료진을 부르고 이동 병실차를 준비해. 네, 회장님.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정말요? 서아가 나을 수 있어요?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서아가 금방 나을 거야. 강 회장이 서아의 볼을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서아의 체온을 재고 의사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열이 심하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즉시 치료하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가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특수 개조된 이동 병실차가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서아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히고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최고 의사님을 데려오셨어. 민준이 서아의 이마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한남동 대저택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민준이 처음 보는 화려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이 통장에 뭔가를 숨겨놨어요. 민준이 통장 뒷면을 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깨알 같은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통장을 받아보며 눈을 가늘게 뜨였습니다. 이건 서윤이만 알고 있던 암호다. 암호요? 무슨 암호예요? 민준이 궁금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비밀 메시지야.
서윤이가 어릴 때부터 써오던 방법이거든. 강 회장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민준이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해석해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아이들 부탁해요.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차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왜 집에 못 들어왔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나쁜 사람들 때문이야. 엄마를 못 살게 굴어서 집에 올 수 없었던 거란다. 강 회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서윤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한남동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번쩍이는 네온 사인들이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살았었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래,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살았지.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수십 대의 벤츠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저택의 웅장한 모습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궁전 같은 건물과 넓은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수대에서는 물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와, 정말 크다. 민준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너희 진짜 집이야. 강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동 병실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서아를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준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치료를 받으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8시 강미희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모닝커피를 마시려던 강미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민준과 서아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미희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강미희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강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미희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올라 강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래 애들이 누구예요? 강 회장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강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의 아이들이다. 서윤이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15년 전에. 강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이는 죽었지만 아이들은 살아있었다. 강 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애들이 서윤이, 내 손주들이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미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상우를 후계자로 키워온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애들이 정말 서윤이의 아이들인지 확실해요? 강미희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DNA 검사까지 할 필요도 없다. 민준이의 얼굴이 어릴 적 서윤이와 똑같아. 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 임원들을 소집하겠다.
공식 발표할 것이 있다. 강미희가 문을 박차고 나가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았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모든 걸 망쳐놓겠다고? 강미희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성그룹 전무님이세요? 급하게 만나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민준이 서아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녀가 가져온 죽을 서아에게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맛있지? 여기 죽은 우리가 먹던 거와 달라. 민준이 서아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서아가 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우리 집이라고 하셨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강미희의 아들 상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3살인 상우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갑자기 나타난 그 애들이구나? 상우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야, 반말해. 나는 너보다 형이야. 상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드리려면 형답게 행동하셔야죠.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어디서 건방지게. 상우야, 목소리 좀 낮춰라. 강 회장이 계단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애가 저한테 반말을. 민준이가 맞는 말을 했다. 형이라고 불러달리면 형답게 행동해야지. 강 회장이 상우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상우가 입술을 깨물며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 대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전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첫째 딸 서윤의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형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입니다. 강미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확실하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이 아이들에게 손을 대거나 해를 끼치는 자는 대형그룹에서 축출하겠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강미희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큰 식당 테이블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미희가 민준을 노려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아,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조금은 알아요. 민준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ROI가 뭔지 아니? 강미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요. 투자한 돈에 비해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보는 지표죠.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미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M&A는? 기업 인수합병이요. 회사를 사거나 합치는 거예요. 민준이 다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감심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니?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할아버지를 만나면 부끄럽지 않게 공부해 두라고 하셨거든요. 민준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미희가 이를 갈며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류층 식사 예절은 아니? 왼손으로 포크,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들고요. 음식을 입에 넣고 씹을 때는 입을 다물고 소리 내지 않아요. 민준이 말하며 실제로 시원해 보였습니다. 강미희가 당황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하시면서요. 민준이 서윤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이가 끝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만찬이 끝난 후 강미희가 상우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상우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강미희가 상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엄마? 민준이 방에 가서 엄마 통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걸 왜요? 그 통장이 있어야 저 애들이 진짜 할아버지 손주인지 확인할 수 있어. 강미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상우가 몰래 민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서아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도 뒤졌습니다. 그때 민준이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우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게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서. 상우가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그런데 왜 제 서랍을 뒤지셨죠? 민준이 상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뒤지지 않았어. 그냥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민준이 차가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상우가 민준의 눈빛에 겁을 먹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택의 고용인들 사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미희의 눈치를 보던 하녀들이 민준 남매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하녀가 뚱한 표정으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나온 음식은 평소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서아를 위한 죽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서아 죽은 어디 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준비 못했습니다. 하녀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도 될까요? 부엌은 고용인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녀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데리고 강 회장의 서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아 죽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부엌에서 안 해주니? 강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 못했다고 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가자. 강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강 회장이 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민준이와 서아의 식사는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준비하라. 네, 알겠습니다. 하녀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서아는 아직 어리니까 더욱 신경 써서 챙기고. 네, 회장님. 그날 밤 민주는 저택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 살았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2층 끝방에서 오래된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엄마 방인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 한쪽이 살짝 떨어져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벽지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니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안에 S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S구나. 민준이 엄마의 흔적을 발견하고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벽지를 원래대로 붙이고 돌아보았습니다. 강미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강미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 방은 들어오면 안 되는 방이야. 앞으로 오지 마라. 강미희가 민준을 방에서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방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강미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밤 늦은 시간 강미희는 사설 탐정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이설이란 가명으로 살았던 시절의 기록을 모두 찾아서 조작해 주세요. 어떻게 조작할까요?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것처럼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게.
강미희가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강미희가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남매를 몰아낼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2시 강 회장이 중요한 회의로 청와대에 외출한 사이 강미희가 움직였습니다. 미리 포섭한 이사진 5명과 함께 저택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담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서아야, 당장 거실로 나와. 강미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2층에서 서아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미희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서아가 민준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무서워.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오빠가 지켜줄게.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이사들이 소파에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 남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뭔가요? 민준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강미희가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졌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 서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니? 강미희가 서류를 펼치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착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미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구나.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민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서류들을 똑똑히 봐라. 너희 엄마의 진짜 모습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강미희가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리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일명 이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며 수억 원의 빚을 졌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라. 수많은 남자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돈을 받고 살았다는 증언들이야. 강미희가 두 번째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미 전무님, 이런 자료들이 정말 확실한 겁니까? 물론입니다. 사설 탐정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예요. 강미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야. 강미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며 읽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준이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여기 있어. 너희가 우리 집안 혈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강미희가 조작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이런 아이들을 둘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형 그룹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세 번째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강미희가 팔짱을 끼고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짜예요. 저희 엄마를 모함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증거가 있니? 없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강미희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뒤에 숨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서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무서워하지 마. 민준이 서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집이라고? 너희 같은 잡종들이 감히 여기를 집이라고? 강미희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네 번째 이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시죠. 그래, 10분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어. 강미희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차분하게 주머니에서 엄마의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어요. 그깟 통장이 뭘 증명한다고? 강미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켜보세요. 민준이 거실 왼쪽 벽면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방에서 발견했던 표식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특정 부분에 통장을 갖다 댔습니다. 통장 안에 마그네틱 코드가 벽면에 숨겨진 센서와 반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벽에다 통장을 대고. 강미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기계음이 울리더니 벽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사들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미희의 얼굴이 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건 뭐야? 강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숨겨진 금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15년 전 서윤이 보관해둔 각종 서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와, 엄마가 정말 여기에. 민준이 감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두꺼운 장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민준이 장부 표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미희가 급하게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걸 만지지 마라. 당장 놔. 왜요? 뭐가 들어있기에 그렇게 놀라세요? 민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서류가 아니야. 강미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대형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강미의 전무주관. 민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비자금?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9년 3월 15일 해외 계열사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5억 원. 담당자 강미희. 그만해. 그 장부는 조작된 거야. 강미희가 소리쳤습니다. 2009년 4월 20일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횡령 3억 원. 담당자 강미희. 민준이 계속 읽자 이사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6월 10일 정치인 로비 자금 2억 원. 담당자 강미희. 이건 다 거짓말이야. 강미희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장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피하며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2010년 1월 10일 서윤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기 위한 증거 조작비 2억 원. 이 부분을 읽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강미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희 전무님, 이게 정말입니까? 첫 번째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모두 조작된 거야. 서윤이가 복수하려고 만든 가짜 장부라고. 강미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세한 거예요? 날짜, 금액,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이사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3월 5일 서윤의 임신 사실을 빌미로 협박 시도 실패. 그런 일은 없었어. 강미희가 부인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서윤의 약혼자 매수 성공. 매수 금액 5억 원. 뭐? 약혼자까지 매수했다고? 세 번째 이사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서윤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가족회의 조작.
민준이 이 부분을 읽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일들을 당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변호사팀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서윤 양을 15년간 도왔던 변호사 김정호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 누가 부른 거야? 강미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윤 양이 생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부탁해둔 일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5년 전 서윤 양의 명예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강미의 전무가 서윤 양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직접 작성한 문서들의 원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테이블에 차례대로 펼쳤습니다. 강미희가 그 서류들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그런 건 다 없애버렸는데. 서윤 양이 몰래 복사해서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미의 전무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15년 전 강미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이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아이까지 가져서는 안 되거든.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계획대로 횡령범으로 만들어서 쫓아내자. 그럼 상우가 후계자가 될 수 있어. 녹음 속 강미희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이사들이 강미희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 들으셨습니다. 서윤 양은 무고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끄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이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집에서 무슨 소리가? 강 회장이 어수선한 거실을 보며 놀랐습니다. 민준이 장부를 강 회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강 회장이 장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미희야, 이게 정말이냐? 강 회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미희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상우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상우를 위해서 친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거냐? 강 회장이 강미희의 뺨을 힘차게 때렸습니다. 찰싹? 강미희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강 회장이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미희가 갑자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강미희가 주머니에서 법원 봉인이 찍힌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진성그룹과 공모해서 대형그룹 지분의 60%를 확보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해외 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집했어요. 오늘부로 대형그룹의 최대 주주는 진성그룹입니다. 강미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사들과 함께 연기를 한 거냐? 강 회장이 배신감에 휩싸여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전부 계획이었어요. 강미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진성그룹의 후계자 박성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님. 진성그룹 전무 박성민입니다. 박성민이 거만한 태도로 형식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형그룹 이사회에서 강 회장님의 해임안을 가결하겠습니다. 박성민이 서류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박성민의 눈빛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눈에서 엄마 서윤을 향한 과거의 집착과 원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괴롭힌 사람 중 하나군요.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민이 민준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로군. 그래, 맞다. 나는 너희 엄마 서윤을 사랑했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겠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든 집착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거절당했다는 거야. 박성민이 비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복수라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지. 박성민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아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쿵! 서아야. 민준이 급하게 서아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어디가 아파? 민준이 울먹이며 서아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숨이 안 쉬어져. 서아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빨리. 민준이 강 회장을 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강미희가 지갑에서 작은 병을 꺼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강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성 나노바이러스예요. 일주일 전에 서아의 장난감에 발라놨거든요. 뭐라고? 민준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해독제는 저한테만 있어요. 강미희가 작은 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친년, 3살 애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강 회장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해독제를 원하시면 경영권 포기 서류에 서명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해외로 떠나세요. 강미희가 강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아이는 죽어요. 강미희가 시계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민준이 분노에 차서 강미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몇 명이 갑자기 강미의 편에 서서 민준을 막았습니다. 너희들까지 배신하는 거냐? 강 회장이 경호원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가족을 지켜야 해서요. 경호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강미희가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다른 경호원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강미희가 그들마저 미리 매수해 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의식을 잃어가는 서아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손녀의 생명과 평생 일궈온 그룹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명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강 회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경련까지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서아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히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통장에 남긴 마지막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거실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아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강미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미희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찰나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서아를 안고 있던 민준이 엄마의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야? 이미 끝났어. 강미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거실 한쪽에 있던 컴퓨터 단말기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단말기 연결 포트에 삽입했습니다. 그깟 통장으로 뭘 하겠다고? 박성민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붉은 불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섞인 메시지가 빠르게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윤글로벌 재단 서버 활성화 중. 인증 완료. 데이터 전송 시작. 컴퓨터가 기계음을 내며 메시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뭐? 서윤재단?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15년 전에 만들어 두신 비상 시스템이에요. 민준이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강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서윤이는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고. 아니에요. 엄마는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에서 파일들이 전 세계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검찰청, 미국 FBI, 국제금융기구들로 동시에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전송 대상 강미희 마이너스 진성그룹 불법 자금 세탁 증거 자료 총 1만 5천 건. 컴퓨터가 계속해서 안내했습니다. 박성민이 급하게 컴퓨터에 달려들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해. 이미 늦었어요. 전 세계로 동시 전송되고 있거든요. 민준이 박성민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원에 응급의료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헬기를 부른 거야? 강미희가 당황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헬기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의료진과 함께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그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서아야, 혜진 이모가 왔어.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혜진 이모. 민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박혜진이야. 너희 엄마 서윤이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지. 박혜진이 서아에게 달려가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혜진? 서윤이가 자주 말하던 그 혜진이? 강 회장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세계적인 바이러스 권위자예요. 혜진이 서아의 상태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바이러스 권위자라고? 강미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생전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위기가 닥칠 걸 대비해서 미리 연락해뒀어요. 혜진이 의료 가방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독 혈청도 개발해 두었고요. 혜진이 주사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해독 혈청이 있다고? 박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이는 15년 전부터 강미희의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대비책도 마련해뒀죠. 혜진이 서아의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럼 내 계획이 모두 망가져. 강미희가 소리치며 혜진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이미 강미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전송된 자료를 본 경호원들이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무님. 저희 가족들이 풀려났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강미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서윤재단에서 우리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어요. 다른 경호원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이 서아에게 주사를 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30분 안에 회복될 거야. 서아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제 안 아파. 서아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야, 서아야. 정말 다행이야. 혜진이 민준에게 USB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컴퓨터에 연결해봐. 이게 뭐예요? 민준이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진성그룹이 대형그룹 지분을 매입할 때 사용한 자금의 정체야.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진성그룹 매집 자금 출처 가상화폐 사기를 통한 허위 자금 5천억 원. 뭐라고? 가짜 돈이었다고?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진성그룹이 실제로는 파산 직전이에요. 가상화폐 사기로 돈을 만들어서 주식을 산 거죠.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정당하게.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성그룹 박성민 씨,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박성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미희 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합니다. 또 다른 경찰이 강미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나는 강 회장의 딸이야. 강미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경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가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왜 15년간 가난하게 산 줄 알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나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강미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어. 혜진이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 회장도 궁금해했습니다. 서윤이는 모든 재산을 서윤재단으로 돌려서 민준이와 서아의 미래를 위해 묶어뒀어요. 혜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산 건 연기였다는 거예요? 민준이 충격받으며 물었습니다. 맞아. 서윤이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혜진이 민준의 어깨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재단 총 자산 1조 5천억 원. 수혜자 강민준, 강서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1조 5천억 원?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15년 동안 천재적인 투자 실력으로 모은 돈이에요. 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준이가 대형 그룹보다 더 큰 재벌이네?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뭔데? 엄마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신뢰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경찰들이 강미희와 박성민을 끌고 나가면서 모든 위기가 끝났습니다. 혜진이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편지야. 민준이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의 계획이 성공한 거구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의 똑똑함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렴. 그리고 항상 기억해. 엄마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민준이 편지를 다 읽고 서아와 함께 울었습니다. 강 회장이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혜진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로울 거야. 서윤이의 꿈이 이루어진 거니까.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서아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민준의 품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다시금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서윤의 15년간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대형 그룹 본사 메인홀이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민준과 서아의 공식 입적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민준아, 긴장되니?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쓰다듬며 물었습니다. 조금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거든요. 민준이 맞춤형 턱시도를 입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서아의 볼에는 장밋빛이 돌았습니다. 오빠, 저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서아야. 모두 우리를 축하하러 온 분들이야. 민준이 서아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혜진 박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준비됐니? 이제 입장할 시간이야. 네, 준비됐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인홀의 문이 열리자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따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와! 민준이 홀의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민준과 서아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대형그룹 정식 후계자 강민준, 강서아 입적 축하 연회라는 문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서아야. 우리 사진이 저렇게 크게 나와 있어. 민준이 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우와, 정말이네. 나 너무 예쁘게 나왔다. 서아가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정말 강 회장님을 닮았네. 아이들이 참 의젓하다. 15년 만에 찾은 손주라더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민준과 서아가 단상 아래 특별석에 앉자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년 전 대형 그룹을 창립했을 때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을요.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과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중한 가족을 다시 찾게 될 줄 말입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강민준을 대형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홀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그룹 지분의 30%를 민준이와 서아가 운영하는 서윤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객들이 더욱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30%라고? 그럼 그 아이가 사실상 대형그룹의 주인이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야.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당당한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서아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15년 전 저희 엄마 서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모든 분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민준이 손짓하자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스크린에는 강미희와 진성그룹이 공모한 증거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강미희가 엄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계획한 증거입니다. 녹취록이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를 완전히 망가뜨려야 해. 아이까지 가져서는 안 되거든.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친언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끔찍하다. 민준이 계속해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여기는 강미희가 횡령한 자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장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총 50억 원을 횡령하고 그 죄를 엄마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성그룹과 공모해서 대형그룹을 빼앗으려 했던 증거입니다. 가상화폐 사기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강미희와 진성그룹은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홀이 박수 소리로 터져나갔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에게 끌려나갔던 강미희가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내 말도 들어봐. 강미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강미희를 막으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미희가 분노에 찬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들이 이기는 줄 알아? 이건 끝이 아니야. 이미 끝났어요. 모든 증거가 공개됐고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죠. 민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12살이야. 어린애가 무슨 그룹을 운영해? 강미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서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강미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찰이 강미희를 끌고 나가며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엄마 서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는 권력은 더 이상 대형 그룹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홀이 우렁찬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엄마의 이름을 딴 서윤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권력이 아닌 사랑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준의 연설이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서아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멋있어.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다가와 손주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하다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민준은 특별히 초대한 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달동네 편의점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민준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잔치에 나 같은 사람을 부르다니. 편의점 사장이 어색해했습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날 밤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 잊지 않았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형그룹 유통 부문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편의점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거든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는 혜진 박사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 양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거든요. 앞으로 민준군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겠죠.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 말이에요. 혜진이 민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연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준과 서아, 강 회장은 옥상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와, 불꽃놀이다. 서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서울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민준, 서아,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불꽃으로 써졌습니다. 정말 예쁘다. 서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꿈 같아요. 민준이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지. 강 회장이 손주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불꽃놀이를 보며 민주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서아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래, 정말 행복해. 민준이 서아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두 손주를 모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서울의 밤하늘에 마지막 불꽃이 터지며 완벽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 다음 날 오전, 서아가 정원을 산책하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민준이 서아 옆에서 장미꽃을 따고 있다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서아야, 왜 그래? 민준이 서아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숨이 안 쉬어져. 서아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혜진 이모, 혜진 이모. 민준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혜진 박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아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진이 서아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해. 어제 완전히 치료됐는데 뭐가 이상해요? 민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겠어. 혜진이 서아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예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종류라고요? 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지능형 나노 바이러스입니다. 특정 파동에 반응해서 증식하는 타입이에요. 특정 파동?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연회장의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제 연회 때문에 발현된 거예요? 혜진이 충격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미리 체내에 심어져 있다가 어제 활성화된 것 같아요.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미희가 또 그때 병원 로비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미희의 변호사와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강민준 군이 여기 계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미의 전무님의 변호사 이철수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미희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일로? 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무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료제를 원한다면 전무님을 석방하고 서윤재단의 모든 자산을 넘기라고 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미희가 감옥에서 무슨... 민준이 분노하며 말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30분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아는 어떻게 됐나? 할아버지. 민준이 강 회장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아의 상태를 보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강 회장이 말하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급하게 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강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강 회장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당분간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지금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형그룹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성그룹에서 대형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루머요? 회장님이 쓰러지고 후계자가 12살 어린아이라 그룹이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민준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M&A 시도가 감지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기하고 있으세요. 민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진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죽어가고 할아버지는 쓰러지고 회사마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대형그룹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그룹 강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가운데 12살 손주를 후계자로 세운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심각하게 보도했습니다. 재벌과 권력 다툼으로 어린아이가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준이 뉴스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들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민준아, 진정해. 혜진이 민준을 달랬습니다. 그때 강미희의 변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서아 양의 상태도 악화되고 있고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께서 면회를 신청하셨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민준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1시간 후 구치소 면회실에서 민준과 강미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강미희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때?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엉망이지? 강미희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에요.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야. 그런데 어쩔 거니? 강미희가 더욱 비웃었습니다. 서아가 죽어가고 있어. 할아버지도 쓰러졌고, 회사도 망해가고, 치료제만 내놓으면 모든 걸 용서해 드릴게요.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하하, 내가 나를 용서한다고? 강미희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내 엄마도 결국 지키지 못했는데 너라고 다를 것 같냐? 강미희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처럼 무력하게 죽어갈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잖아. 12살 어린애가 뭘 할 수 있어? 강미희가 계속 민준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서윤재단 자산을 모두 내놓고 해외로 꺼져. 그럼 치료제를 주겠어. 절대 안 돼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서아가 죽는 거야. 내 선택이야. 강미희가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면회실을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아파. 서아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오빠가 꼭 낫게 해줄게.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진성그룹에서 우리 연구팀 가족들을 납치했어. 혜진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딸과 남편을 데려갔어. 연구를 중단하라고 협박하고 있어.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이모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어.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해요. 가족이 더 소중하죠. 민준이 쓰게 웃었습니다. 혜진이 연구 자료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조사한 바이러스 분석 자료야. 도움이 될 거야.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불안해했습니다. 넌 똑똑해. 분명 방법을 찾을 거야. 혜진이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민준은 혼자 서아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료진 중에도 진성그룹에 매수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약이 뭐예요? 민준이 의심스러운 약물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아, 이건 영양제예요. 간호사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양제 치고는 색깔이 이상한데요? 민준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특수한 영양제예요. 간호사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약물을 뺏었습니다. 이건 독성 물질이에요. 서아를 해치려는 거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간호사가 변명했습니다. 보안, 이 사람을 잡으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간호사를 제압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아의 침대 옆에서 엄마가 남긴 연구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12살의 나이에 복잡한 의학 자료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불안한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심박수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포기하면 안 돼. 오빠가 꼭 방법을 찾을게. 민준이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3시 서아의 심전도가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경보음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서아가 위험해요. 민준이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달려와 서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어요? 민준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심장이 멈출지. 의사의 말에 민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통장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통장 뒷면에 적힌 암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혹시 바이러스 중단 코드일까? 민준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야. 민준이 절규하며 통장을 서아의 심장 부근으로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엄마가 남긴 비밀 코드를 믿기로 했습니다. 서아의 심전도가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한 순간 민준이 엄마의 통장을 서아의 가슴 부근으로 가져갔습니다. 통장 안에 내장된 특수 칩이 서아의 심장 모니터 패치와 접촉했습니다. 갑자기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 중단 코드 인식. 신호 전송 중. 뭐야? 저게 무슨 소리지? 당직 간호사가 놀라며 뛰어왔습니다. 민준이 통장을 더 꽉 패치에 밀착시켰습니다. 제발, 엄마가 준비해 둔 게 맞다면.
민준이 간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이러스 활동 정지, 중단 코드 활성화 완료. 기계의 안내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서아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가 돌아오고 있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정말요? 정말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심장 박동이 돌아오고 있어요. 간호사가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서아야, 서아야.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눈을 뜨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오빠야? 서아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아픈 곳은 없어?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서아를 안았습니다. 응, 이상해. 아까까지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아파. 서아가 신기해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달려와 서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네요. 바이러스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완전히 나은 건가요? 민준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뭔가 바이러스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는 신호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모든 걸 준비해 두셨구나.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열 가드 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련님, 급보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혜진 박사님 가족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즉시 구출 작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정말요? 어디에 있어요? 민준이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폐공장입니다. 진성그룹에서 고용한 용병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주세요. 1분 1초가 급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안전하게 구출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30분 후 경기도 외곽의 폐건물에서 로열 가드 팀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혜진 박사의 가족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알파팀은 정문, 브라보팀은 후문으로 동시에 진입한다. 팀장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혜진 박사님, 가족분들 계세요? 로열 가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혜진의 남편이 묶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혜진의 딸이 아빠를 보고 울었습니다. 진성그룹에서 고용한 납치범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마. 모두 바닥에 엎드려. 로열 가드들이 납치범들을 제압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받고 한 일이야. 진성그룹이 시킨 거라고. 납치범 중 한 명이 변명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진술하세요. 로열 가드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으로 돌아온 혜진이 가족들과 재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혜진이 남편과 딸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혜진의 딸이 엄마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했습니다. 민준이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 이모, 가족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민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혜진이 감격하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서아가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어떻게? 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통장과 중단 코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서윤이가 정말 모든 걸 계획해뒀구나. 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코드를 바탕으로 완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일주일이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 혜진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 사이 민주는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회복 소식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혜진 이모, 서아가 나았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 좋은 소식인데? 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성그룹과 강미희가 방심하게 만들려고요. 아, 그런 계획이구나. 네,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그날 오후 대형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에서 강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려는 자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뇌졸중으로 경영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진성그룹 측 변호사가 단상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2살 어린아이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주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결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매수된 주주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대형그룹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합니다. 다른 주주도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주주들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회장님, 몸이 괜찮으신가요? 강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뇌졸중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속여서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뇌졸중이 가짜였다고? 진성그룹 변호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진성그룹의 음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성그룹이 혜진 박사 가족을 납치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납치라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요? 믿을 수 없어.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미희가 감옥에서 외부와 연락해 바이러스 테러를 지시한 증거도 있습니다. 민준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아를 완전히 없애버려. 그럼 모든 게 내 손 안에 들어와. 강미희의 냉혹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3살 아기를 죽이는 게 뭐 어려워? 그냥 독을 더 넣으면 돼. 주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 3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성그룹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용서할 수 없어. 진성그룹 측 사람들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회의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진성그룹 관계자 여러분 모두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는 무죄야.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 진성그룹 변호사가 발악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모든 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데? 민준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현장에서 체포된 용병들이 이미 모든 걸 자백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민주는 본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전 세계에 무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민준의 발표에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상 공개라고요? 엄청난 가치의 기술인데?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술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선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그룹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투자죠. 민준의 성숙한 답변에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12살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나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부자는 가진 걸 나누는 사람이라고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형 그룹에 대한 보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형 그룹이 생명을 살리는 기업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12살 후계자 강민준 군의 파격적인 결정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서아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민준을 안았습니다. 오빠, 나 완전히 나았어. 아무데도 안 아파.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서아야. 오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민준이 서아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응, 당연하지. 우리 집에 가자. 그 사이 강미희의 감옥에서는 그녀의 조력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반격에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전부 강미희가 시킨 일이야. 우리는 협박당한 거라고. 강미희의 측근 중 한 명이 검찰에서 자백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야. 가족들이 위협당했다고. 서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마. 모두 똑같은 공범이야. 결국 강미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음 주 대형그룹 이사회에서 강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민준이에게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공식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했습니다. 찬성? 민준 도련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일로 능력이 충분히 증명됐죠. 민준이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형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 후 민준은 놀라운 경영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파산 직전에 진성그룹 우량 계열사들을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들을 모두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련님, 너무 큰 투자가 아닙니까? 한 이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정확한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민준의 인수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대형 그룹의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저택에도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고용인들이 민준을 보며 진심으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준이 서재에서 엄마의 통장을 금고에 소중히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통장은 더 이상 구조 신호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원한 승리를 기념하는 보물이 될 거예요. 강 회장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수고 많았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 놀라운 실력이야. 12살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아가 정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서아의 밝은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죠? 민준이 강 회장에게 안심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평화로운 날들만 남았다. 강 회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는 헤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꿈꾸던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대형 그룹의 새로운 황금 시대가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 대형그룹 사업 옥상에 마련된 서윤 하늘 정원에서 엄마의 일주기 추모식이 조용히 거행되었습니다. 하얀 벚꽃이 만개한 정원에는 서윤의 사진이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아, 그리고 강 회장이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1년이 지났어요. 민준이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서아가 작은 손으로 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서아가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매일 밝게 웃고 있어요. 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늦었다. 정말 늦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잘 지키고 있어. 민준이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걸 보시면요. 그래, 민준아. 내 말이 맞다. 강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엄마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갔어요. 서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강 회장은 이제 경영보다 손주들과 여행 다니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제주도 갈 준비 됐니? 강 회장이 여행 가방을 들고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서아도 바다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 바다에서 조개 껍데기도 주울 수 있어요? 서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제일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아줄게. 강 회장이 서아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흑돼지도 먹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와, 정말요? 서아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밝게 어울리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대형그룹 홍보 모델로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여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민준이 서아를 데리러 온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서아가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여기가 오빠고, 여기가 서아고, 여기가 할아버지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엄마예요. 서아가 하늘에 그린 천사를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민준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한편 강미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참회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마지막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강미희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포기하세요. 내 아들 상우는 어떻게 됐어? 강미희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지금은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막노동을? 강미희가 절규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몰수되어서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미희가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민주는 엄마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이었던 서윤사회복지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민준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술이 권력이 아닌 사랑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2의 민준이나 서아가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민준의 발표에 감동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민준에게 10만 원을 인출해 주었던 그 편의점은 이제 기적의 성지로 불리며 성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민준이 영입하여 대형그룹 유통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사님, 오늘 회의 준비는 다 하셨나요? 비서가 편의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 내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이야. 편의점 사장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추운 밤에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덕분이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민준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편의점 사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었구나. 민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엄마의 통장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민준의 의지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스케줄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오전 10시에 서윤재단 이사회, 오후 2시에 신입 장학생 면접이 있습니다. 신입 장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민준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총 50명입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에요. 좋습니다. 한 명 한 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다 만나시겠다고요? 네, 그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날 오후 서아의 생일 파티가 저택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귀빈들 대신 민준이 후원하는 고아원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와, 케이크가 정말 커요. 고아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아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언니는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서아를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같이 케이크 먹어요.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 우리도 나중에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면 다 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형도 처음엔 너희처럼 어려웠거든. 아이들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 박사는 대형 의료재단 이사장이 되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민준과 정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희소병 치료제 3개가 임상시험을 통과했어요. 혜진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언제 상용화 가능할까요? 6개월 후면 전 세계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무료로 공급하는 거죠? 물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을 받을 수는 없죠. 민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성그룹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민준이 세운 친환경 스타트업들이 들어서며 대한민국 경제 지형도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환경 기업들의 성과가 놀랍습니다. 경제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어떤 성과인가요? 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면서도 수익은 20% 증가했습니다. 환경과 경제,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거네요. 민준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1만 개 더 만들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주세요. 그날 저녁 민준은 서아에게
엄마가 써주었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 이야기 정말 좋아. 서아가 민준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읽어주셨던 거야. 엄마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까? 서아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어떻게 알아요? 오빠가 힘들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려. 괜찮다, 민준아라고. 서아가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가끔 엄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강 회장은 유언장을 수정하여 모든 유산을 민준과 서아가 운영하는 재단에 귀속시켰습니다. 가문의 부가 사회로 환원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강 회장이 유언장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돈은 흘러가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손주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어느덧 소년의 티를 벗은 민준이 대형그룹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민준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서아, 그리고 하늘에 계신 엄마께 감사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형그룹은 이익보다 가치를, 성과보다 나눔을 추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모든 어린이가 꿈을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저택을 오가는 검은 벤츠 수십 대는 이제 위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기동봉사단의 차량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기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강서구 고아원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민준이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정원에서 민준과 서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서아가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요. 오빠랑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민준아, 내 덕분이야. 강 회장이 손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꿈꾸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우리를 보며 웃고 계시겠죠? 서아가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강 회장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걱정 마라. 아빠가 잘 지키고 있어. 세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택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괜찮아요. 민준의 나지막한 독백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똥별이 하나 흘러갔습니다. 마치 엄마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남매의 웃음소리가 봄밤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의의 승리가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한 장의 낡은 통장에서 시작된 10만 원의 기적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12살 민준이 3살 서아를 업고 찾아간 그 추운 겨울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작은 용기가 거대한 대형 그룹을 움직이고 악의 무리를 물리치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줄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년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